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36기 학술부장 조우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학술 OT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교재 소개, 그 다음에 간단하게 2학기 방학 학술 일정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제자랑 미발제자 가이드라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이제 방금 올려드린 대로 이제 뉴만이라는 분의 네트워크라는 교재를 도입부 교재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태티컬 애널리시스 오브 네트워크라는 교재를 이제 주교재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주교재 그다음에 보조교재 구성이었거든요. 예전 저번 학기에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다른 구성을 취할 겁니다. 어,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음, 네트워크를 통계적으로 다루는 책들은 조금 이제 도입부가 조금 약간 좀 부실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뉴만이라는 분의 저기 저 책은 그 통계학 분야가 아니라 응용수학 분야 책이긴 한데 기초가 되게 자세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도입부 1, 2, 3주 차를 하고 그다음에 4, 5, 6, 7은 이제 저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올려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진 교수님 네트워크 자료 분석 강의 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되게 핵심이 잘 요약이 돼 있으니까 발제하다가 이제 빠르게 이제 핵심 파악하고 싶을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R 코드도 들어있어가지고 어, 맞는 상황에 맞는 이제 직접 코드를 쳐가지고 이제 이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7주 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1주차 인트로 앤 랭귀지 오브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제를 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 5주 차에는 이제 뒤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베이지안이 좀 필요해서 베이지안을 좀 기초적인 베이지안을 좀 하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4명씩 조를 하면은 7주차를 할 만한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일단은 제가 하는데 근데 도와드릴 분을 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전부터 발제하기 일주일 전부터 한 준비를 보통 시작들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쯤 이제 발제방 복습 처리 장분들이 이제 개설을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간단한 발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제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제 발제 범위를 파트 분배를 하시고 그다음에 교재를 1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교재를 미리 좀 잘 읽어 두시면 좋긴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교재 전 범위를 다 읽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발제 파트는 4개인데 근데 그러니까 4명이서 쪼개서 할 거니까 발제 파트 자체는 4개인데 발제 하시려면은 그 주차 발제 분량은 다 아셔야 돼요, 적어도. 나머지 주차 분량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주차 분량은 적어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본인 파트 설명하시고 상호 피드백 그러고 이제 발제 자료 준비하시고 이때쯤 되면 이제 제가 카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최종 확인하고 이제 피드백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각 주제를 이제 모티베이션 위주로 제시를 해주시고 너무 긴 수식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학술부장이지만 저도 수식 긴 것들은 나오면 이해를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긴 수식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시및 시각화 특히 이번 주제가 이제 네트워크라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화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세션이 총 2시간인데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짜임새 있게 이해한 것들을 잘 전달을 해주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뒷파트랑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외를 해주시고 아니라면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교재를 따라 쓰는 정도라도 좀 포함을 해주시면 되고요. 2시간 세션이지만 2시간을 목표로 구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집중력의 한계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발제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오버리프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건 또 이제 다른 건데 그 조마다 그 발제조랑은 다른 건데 발제조 말고 다른 그 조가 한 명씩 이제 선발이 돼 주마다 선발이 돼가지고 그 주차의 내용을 이제 혹시 레이텍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 레이텍을 쓰는 웹으로 치는 프로그램이 오버리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션을 요약을 해주시고 그렇게 그다음에 세션 중에는 이제 질문하실 분을 뽑는 과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로 선발이 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질문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루틴은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1주차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이번 1주차는 이제 인트로예요. 그래서 사실 다뤄야 될 내용,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되게 많았는데 그것보다도 왜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루는가 그거에 모티베이션이 돼야지 나머지 주차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내용으로 좀 많이 채워봤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루는 간단한 방법, 수학적인 방법인 간단한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차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뭔지, 왜 쓰는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 기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이상한 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질문이 이상하죠. 그냥 글자인데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글자가 뭔지 다들 말하실 수 있겠죠? 여기 왜가 오면 안 되죠. 그죠? 왜가 아니라 뿌여서 자세히 보여야 예쁘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체가 이상한 글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관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시의 의미는 개별 글자 자체가 아니라 글자들이 갖고 있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예시가 우스꽝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 이론이다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 게 그냥 이거랑 그대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 옥스포드 정의에 따르면 collection of interconnected things 해가지고 이제 연결된 것들의 집합. 다른 말로 하면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들과 그 개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추상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네트워크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예시인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압도되죠. 예,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서 대상에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계만 잘 정의할 수 있으면은 어떤 시스템이라도 다 네트워크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듯이 뭐 SNS 시스템, 그다음에 다루고 싶은 시스템이 SNS면은 대상은 사용자가 될 거고 관계는 팔로우가 되겠죠. 지하철이 된다면 대상은 역, 관계는 팔로우. 그다음에 도서관은 이용자, 그다음에 관계는 대출. 이게 어떤 대상이든 다 네트워크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근데 이제 대상을 노드라고 하고 관계를 엣지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만드는데 시스템을 완벽하게 옮기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데이터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만큼 시스템을 극도로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SNS를 봐도 지금 남긴 건 사용자랑 팔로워뿐이고 뭐 얼마나 잦은 빈도로 뭐 포스트를 올리는지 그런 것들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통 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상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 형식으로 된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네트워크 데이터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자주 봤던 테이블 데이터랑은 다르게 이렇게 데이터가 관계를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래서 관측지가 행별로 독립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테이블 데이터들은 이제 각 행이 하나의 관측지고 그 다음에 매번 독립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한 행에 어디로 from이랑 to 그러니까 엣지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만 이렇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1행이랑 2행을 보면은 A가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친구가 두 번 등장하니까 이게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네트워크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실린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딱 3페이지밖에 안 돼요. 3페이지로 네이처가 실렸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논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배우들이 이제 어떤 영화에 같이 출연한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전력선의 연결 구조, 심지어 이제 어떤 생물의 뇌 뉴런 구조까지 그것들을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같은 네트워크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그 스몰월드라고. 그래가지고 개별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 다른 분야들에서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 하고 이제 되게 주목을 받았던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후로 뜨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 하에서 이제 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론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조 과정, 교통망, 병의 전파 등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뭐 교통망이라고 하면은 여기 한 군데 부서지면은 뭐 전체 교통이 마비된다. 라던가 제조 과정도 그렇고 아니면 병의 전파에서는 병을 특별히 유달리 많이 슈퍼 전파자라고 코로나 때도 있었죠. 그런 전파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6다리만 타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 다 연결돼 있다. 나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6다리만 타고 가면 이제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다룬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이건 이제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맥락으로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뒤에 질문들은 그냥 하자. 그다음에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양극화돼 있다 하는데 이것도 정치 블로그를 실제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해보면 만들어 보면은 실제로 진보 진보 정치 블로그랑 보수 정치 블로그랑 거의 연결이 없어요. 되게 연결이 약해요. 그래서 정치 담론은 실제로 양극화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상한 거래는 어떻게 정의하고 탐지할 수 있는가. 이건 인트로랑 연결이 되는데 애초에 이상하다는 게 뭔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탐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이론 하에서 답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계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노드랑 넷 커뮤니티 그리고 정보가 뭔지를 어떻게 추론할 건지, 그다음에 실제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구조를 이제 어떻게 모델링할 건지. 통계학은 이제 뭐 모델링의 학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이론은 중에서도 특히 통계학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가 되게 대용량 데이터예요. 이게 n의 제곱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라서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용이해짐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접근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각화입니다. 이건 이제 게임 전투로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게임 전투가 게임에서 이제 막 싸우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뭐 잘 보이지만은 분석가 입장에서 로그 데이터로 보면 이게 어떤 전투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네트워크 데이터로 해서 보면은
이건 이제 한 명이 그냥 아무한테나 막 시비 걸고 다닌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1대 N으로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스타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지금 보시면은 세 개의 집단이 이제 막 서로 싸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그냥 롤로 따지면 라인전이라고 한타라고 그래서 사진 갖다 놔봤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드를 찍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점이 위치 그냥 점이 점일 뿐이지 그게 좌표가 없어요. 그 점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진짜 단순한 예시로는 그냥 이런 제일 단순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꼭 이렇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뭐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여기가 있으면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게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되게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정해진 방법도 없고 동시에 어떻게 시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직관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다 똑같은 네트워크거든요. 똑같은 네트워크를 다른 방식으로 다 시각화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보기 좋으세요? 음,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보기 세 번째가 왜 보기 좋았어요? 네, 저게 실제로 예쁘긴 해요. 저거 그래가지고 예뻐서 많이 원형으로 이렇게 두르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이게 원형으로 두르는 방식이 별로 좀 안 좋은 게 왜냐면은 이게 펜으로 할 수 있구나. 이게 이게 교차되는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각화라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이게 이런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생기면은 시각화했을 때 되게 보기 편한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원형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근데 지금은 이게 교차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각화로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서 시각화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시각화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기술 통계량, 수치라던가 기술 통계량 그런 걸로 정량적으로 중요한 이 네트워크의 특성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어떤 네트워크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 다른 이제 최적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니까 되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은 어, 방금 이 시각화가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제가 언급했던 게 하나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교차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요. 교차가 적을 것, 뭐 네, 대표적으로 교차가 적을 것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화 규칙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래프를 찾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최적화 문제가 또 돼요. 근데 이번 커리에서는 그거는 메인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캡처라이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제 기술 통계적인 거고요. 네트워크의 성질을 구체적인 수치로 요약을 하고 속성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트랜시비티, 어소시테비티, 그다음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은 이 트랜시비티는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둘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둘이 연결돼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B, C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삼각형이 잘 생기는가 이런 걸 보는 개념이고요. 이게 수학과 분들은 아마 뭐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수학과에서는 A, B고 B는 C면은 이제 C는 A인가. 수학과에서는 이런 걸 좀 따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A, B 연결돼 있고 B, C면 이제 뭐 A, C인가 이런 걸 보는 게 이런. 그래서 이 트랜시비티가 높은 네트워크는 되게 연결이 강한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속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특히 중요한 점을 파악하는 센트럴리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보라색 이 보라색 점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왜 중요한지 어 지금 뭐 말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연결이 끊기면은 이 세 점이 한 번에 연결이 끊기니까 뭐 아니면은 이 점이 이제 이런 집단이랑 이런 집단을 이어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로 이제 이 저 보라색 점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직 구체적인 뭐 수학적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감으로 막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말하느냐 그런 걸 또 이제 뒤에서 그게 2주차 내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형회계에서는 점들이 이렇게 놓여 있네. 그러면 실제로는 사실 점은 이렇게 선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모델링도 네트워크에서 이제 점들이 생성되는 어떤 생성 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가정을 한 뒤에 그다음에 그 모형을 추론하는 분야입니다. 이때 단순히 그냥 노드랑 엣지가 생기는 원리만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그런 모델이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에서 왜 집단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모델의 가정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사진은 이제 그런 모델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네트워크에는 이런 집단들이 있다 하고 이제 모델을 피팅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 중에 제일 간단한 모델은 그냥 이제 점이 n 개 있다고 했을 때 점이 n 개 있다 했을 때 그냥 이제 각 노드랑 이제 연결이 될 확률은 그냥 n분의 1이다 해가지고 그냥 각 노드랑 이게 연결이 이제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모델이 제일 간단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하나 이런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인퍼런스를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어, 우리가 저희가 설명 그 뭐냐 에타소 모집글에도 막 썼듯이 막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뭐 대가 없이 되게 고가의 상품이 되게 오고 갔다고 해보면은 그건 이상 거래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상 거래를 이제 탐지하는 얘기를 해볼 건데 게임을 예시로 들고 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예시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대가 없이 아이템을 주고받으면 뭔가 이상한 거래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가 없이 아이템이 오고 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게임 머니가 아니라 현금으로 아이템 거래를 한 경우 이게 게임 경제를 해치기 때문에 게임자 입장에서는 꼭 탐지를 해야 되는 이상 거래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대가 없이 아이템을 건네준 거래면 무조건 이상 거래냐? 그냥 선물을 준 거일 수도 있죠. 뭐 그냥 뭐 훈훈한 지원 해가지고 이제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새로 시작한 친구한테 그냥 돈 주고 이런 거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 이런 대가 없이 아이템을 건네준 거래를 일방적인 거래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방적 거래들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보기 징그러운데 아무튼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커뮤니티를 잡아낸 거예요. 이런 방식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커뮤니티를 색별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런 추정한 커뮤니티 등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일반 유저들이 그냥 아이템을 거래하는 집단도 있고 그다음에 막 재화를 파밍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는 그런 집단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화를 파밍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집단인데요. 그 여러 가지 다계정으로 이제 아이템을 이제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하나의 계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 관리하기 쉽게.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모양이 나타난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일반 유저들끼리 이제 그냥 일방적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공급자 커뮤니티 안에서 일방적 거래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커뮤니티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면은 보통은 이제 일방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급자 커뮤니티랑 이제 그냥 일반 유저 커뮤니티에서 사이에서 이제 대가 없는 거래가 일어났다면 이건 이제 이상한 거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봤던 그 포스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분야는 이제 네트워크 다이나믹스라 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는 분야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위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다음에 질병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인데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분야이지만은 저희의 시간상의 문제상 이제 이번 커리큘럼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분석들 데이터가 네트워크 형태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된 데이터밖에 못 구하는데 실제로 뭐 공모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보셨던 모든 데이터는 다 이런 모양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석에는 지금까지 뭐 내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말해줬던 방법론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방법론들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하면은 관계가 있는 데이터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방금 말했듯이 뭐 뉴런이라던가 아니면은 SNS 이런 것들은 되게 관계가 명시적이니까요. 아니면은 뭐 논문 인용 이런 것들 관계가 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음, 간사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상용 간사님 말씀해 주신 건데 강한 이존이 있는 데이터라면 어디든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시로는 이제 토서 대출 데이터를 갖고 와봤어요. 토서 대출 데이터도 분석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대출자 아이디 있고 그다음에 책 이름 있고 그렇게 해서 각 데이터가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행별로 쌓이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 데이터인데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관계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시로는 같은 책을 빌린 이용자 간에 이제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책을 빌린 경우에
이용자랑 책 간에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드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인 거죠. 두 방식 모두 가능한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건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편이 좋고요. 그래서 두 방식 모두 가능한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유저한테 아직 빌리지 않은 책을 이제 추천할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추천 시스템. 그런 거면은 이제 두 번째 방식처럼 그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유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도서 관심사를 가진 학생 집단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구성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인기 있는 도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기 있는 도서, 다들 빌리는 도서. 그런 게 있으면은 학생들, 지금도 그렇죠. 학생들 전부가 연계되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전부가 연결되어 버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결을 잘 정의해야 돼요. 같이 빌린 뭐 책수가 뭐 평균보다 높다거나 아니면 뭐 구체적인 뭐 10권보다는 많아야 된다거나 인기 도서는 제외하고 본다거나 연결은 저희가 정의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데이터에서 발견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탐자분 수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전처리는 질문을 갖고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질문을 갖고 전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계속 같은 자리 뺑뺑 돌 뿐이라고 뭐 명확한 목적을 갖고 전처리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랑 동일하게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하는 것도 질문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된 네트워크화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아니면 관계의 정의가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시스템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어냈는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됐는데 어, 여기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중간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해 맞죠. 이제부터는 이제 소개는 좀 넘어가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루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제 방법이 되는 그래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수학적으로는 그냥 이제 노드랑 엣지로 구성된 객체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엣지는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을 표현하는 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우리말로 해서 이제 간선이에요, 보통. 수학에서 그래프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 G는 V랑 E의 집합이다. 이렇게 해서 G는 괄호치고 VE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노드의 개수를 보통 N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완전 어디든 다 그렇고요. 노드의 개수는 무조건 N이고요. 그다음에 엣지의 수를 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노드의 수만큼 이제 완전 대중적인 표현은 아닌데 근데 아무튼 보통 이제 엣지의 수도 M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뭐 제일 간단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고요. 배터리가 다 됐었네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진짜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제 노드랑 엣지만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 네트워크 데이터는 이제 노드 엣지만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좀 적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노드랑 엣지 말고도 이제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제 데코레이팅 포함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게 이제 변호사 간의 협업을 네트워크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트워크에서 유명한 데이터 셋인데 사무실의 위치를 이제 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 분야를 이제 여기 보시면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하잖아요.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네모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주로 맡는 일이 소송이냐 아니면 이제 소송이 아니면 법률적 업무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팅을 해서 시각화를 표현을 했습니다. 음.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각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노드를 넘버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드를 넘버링 안 하면은 이게 어, 유일한 표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그러니까 몇 번째 그러니까 뭔 노드를 시청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리니까 노드를 이제 보통 넘버링 해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드 데코레이션으로는 이제 각 노드가 속한 그룹이나 뭐 성별, 지역 등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 데코레이션은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걸로 거의 다 표현이 되는데 가중치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하면은 DM을 얼마나 뭐 강하게 뭐 DM을 얼마나 많이 보낸 DM 보낸 거를 이제 관계라고 정의를 했다고 했을 때는 DM을 뭐 한 번 보낸 관계랑 뭐 100번 한 번 뭐 매일매일 보낸 관계랑 같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교통망 같은 거를 네트워크 한다 했을 때는 그냥 거리가 가중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들을 그냥 가중치 하나로 이제 보통 부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그래프라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이게 그래프라는 게 한 가지로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넘버를 붙여놓긴 했는데 이 넘버링도 완전 다 임의고요. 그래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엣지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한 행위, 한 관계에 대응되는 아까 이제 테이블 데이터랑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소개하면서도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형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안 되네. 1번이랑 1번이랑 2번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1번이랑 3번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한 행위 이렇게 1번이랑 2번이 관계가 있다. 1번이랑 3번이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자료화하는 것을 엣지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인접 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 지금 이 엣지 리스트는 엣지들을 다 나열한 거였다고 하시면 엣지들을 다 나열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 인접 리스트는 노드들을 다 나열한 겁니다. 근데 노드들을 나열할 때 이 노드가 어떤 다른 노드에 연결되는지까지 같이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노드는 2번, 3번 노드에 연결된다. 2번 노드는 1번, 3번 노드에 연결된다. 3번 노드는 1번, 2번, 4번 노드에 연결된다. 실제로 보시면은 3번 노드가 1번, 2번, 4번 노드에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좋아야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웃 위주 분석에 좀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데이터 저장할 때 그냥 그 노드랑 그 노드의 이웃들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얘는 데이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있는 것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다룰 게 이제 행렬로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행렬로 다루는 방식을 이제 인접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이게 사람들을 행이랑 열에 이렇게 쫙 놓고요. 그다음에 아니, 행렬 안에 있다가 이제 그 연결들을 쫙 놓는 거예요. 아마 이거 문제 푸실 때 저희 면접 문제 푸실 때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하여튼 보통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없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세로 축은 0이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의할 때가 따로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 사람은 초록색 사람하고 빨간색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주황색 사람은 지금 초록색 사람과의 열에서 1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사람과의 열에서도 1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 같은 식입니다. 초록색 사람은 주황색 사람하고 빨간색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1이고 빨간색 그다음에 빨간색 사람은 주황색 사람, 초록색 사람, 그다음에 파란색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1이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제 방향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친구 관계여가지고 그냥 친구는 이제 너는 나의 친구인데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무방향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무방향 네트워크일 때는 이렇게 인접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갈라봤을 때 대칭이 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접 행렬이 이제 앞으로 메인이 되는 자료형이에요. 왜냐면은 네트워크 전체를 이제 막 회전시킨다, 뭐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다루려면 이제 이 인접 행렬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그 행에서 0이 너무 많아지는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가령 이 친구 네트워크가 지금은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네트워크가 지금은 이제 사람이 4명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1000명으로 늘어난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친구가 뭐 1000명으로 늘어나도 뭐 해봤자 한 사람이 갖는 친구 수가 뭐 그만큼 같이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해봤자 뭐 10명 정도에서 그치겠죠? 그러면은 한 행이 0000000을 따 잠깐 1 되고 0000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데이터가 0인 거를 스파스하다고 하거든요. 희소하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데이터도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인접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0이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노드 n이 지금 4개, n이 4죠, 지금. n이 4인데 근데 이제 인접행렬은 4 곱하기 4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되게 커집니다. 데이터 실제 크기에 비해서 데이터를 되게 좀 뻥튀기 해서 저장을 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연결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인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나만 팔로우를 하고 그 사람은 나를 팔로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논문 인용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논문을 일방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지 내가 인용을 하면 그 논문도 나를 인용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관계 중에서도 이렇게 방향이 있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래프가 이 다이렉티드 그래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없는 그래프는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는 인접 행렬이 대칭 행렬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뭐 초록이랑 주황이랑 관계를 보면은 지금 주황이만 초록이를 일방적으로 이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이는 주황이는 이제 초록이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
초록이가 봤을 때는 초록이는 이제 주황이를 연결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행렬이 대칭이 아니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너도 나를 팔로우하고 나도 너를 팔로우해서 이제 마팔 한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양방향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동시에 다 1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접 행렬의 이제 뭐 데코레이션 요소들을 이제 따로 그냥 다른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데코레이션 요소가 뭐 가중치밖에 없다. 내지는 뭐 가중치를 인접 행렬이랑 같이 다루고 싶다 이러면은 가중치를 이렇게 인접 행렬 자체에다가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뭐 이메일 네트워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메일을 3번 보낸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 보낸 횟수를 이제 가중치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약간 몇 가지 얘기인데 이런 방향 그래프 중에서도 이렇게 뺑뺑 도는 거를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방향이 이렇게 삥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순환 구조가 없는 그래프들을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해가지고 이게 특히 인과추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거든요. 인과추론에서는 이게 인과추론에서 원인이랑 원인 A가 이제 결과 Y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게 사이클이 되어버리면은 결과가 다시 이제 원인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런 게 돼가지고 그래서 인과추론은 사이클이 없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인과추론은 이제 이런 어사이클릭 그래프 이걸 줄여서 DAG라고 하거든요. DAG DAG라고 하고요. 근데 네트워크 맥락에서는 뭐 엄청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대그가 되는 네트워크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논문 인용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A 논문 원래 이따 할게요. 근데 B 논문은 이제 A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C 논문이 B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응? 아,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사이클이 생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 논문이 C 논문을 인용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순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A 논문이 먼저 나온 그래프고 C 논문이 나중에 나온 그래프니까 이게 A 논문은 C 논문을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순위 이런 사이클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논문 인용을 네트워크화 한다고 하면 이제 논문 인용 네트워크는 대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뤄볼 네트워크 종류는 이제 죄송합니다. 바이퍼 타임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이분 네트워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녀 관계를 네트워크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한 거를 이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했다를 연결로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 다른 집단하고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배우가 뭐 출연한 영화들을 이제 네트워크화한다. 이래도 한쪽에 영화 한쪽에 배우 놓고 이제 이분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음, 특히 추천 시스템 네 구매자 상품 그래가지고 구매자가 이 상품 구매했을 때 저 상품 추천해준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이분 그래프 데이터 형식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분 그래프를 이제 시각화할 때는 관리적으로 한쪽에 쫙 이렇게 한쪽에 한 집단에 속하는 거 몰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 이제 다른 집단에 속하는 거 몰아놓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요게
제일 간단한 이분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분 그래프는 이제 인접 행렬이 아니라 인시던스 매트릭스라는 그래프로 다루는데요. 그룹 개수가 G개고 이제 사람 수가 N명이면은 G 곱하기 N 행렬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도 이제 영화랑 그다음에 배우들을 이제 이분 그래프화한 거거든요. 얘를 이제 인시던스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그룹 개수 그룹 1, 그룹 1, 그룹 2 그래가지고 영화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배우 1은 영화 1에는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영화 2에는 출연을 안 했죠. 그래서 배우 1의 시점에서 봤을 때 영화 1은 1이고 그다음에 영화 2는 0.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그래프도 이렇게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던 잠깐만요. 지금 이 대출이랑 책 그래프도 이제 이분 그래프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얘는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처럼 쓰려면은 어 가능한 방법이 이제 뭐 같은 책을 빌린 사람들을 지금 이때는 관계로 정해서 엮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 관계를 어느 한쪽에다가 이제 한쪽에다가 한쪽의 그룹에 몰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실 이분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이제 한쪽 집단 안의 관계로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행렬 연산으로 사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만약에 그냥 같은 영화에 출연했으면은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해서 그 배우 간만의 네트워크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1, 2, 3 해가지고 지금 배우 1하고 배우 2는 지금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배우 1하고 2는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배우 2하고 3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냥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간단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 그래프를 투영한 거를 인접행렬 B라고 쓰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왜 네트워크를 행렬로 다뤄야 되는지 예시 중에 하나로서 드는 건데 이런 이제 투영 연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A 트랜스포즈 A 계산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식에서 이제 대각 원소들만 날려주면은 아까 구했던 인접 행렬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 연산을 하면은
네트워크 전체를 빠르게 빠르게 변형할 수 있다. 그런 거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 소개할 건 이제 디그리입니다. 얘는 이제 어 방금 이제 네트워크에서 지표 얘기를 지표나 기술 통계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네트워크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노드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엣지의 개수를 이제 디그리라고 하고요. 노드의 중요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장 단순한 중요도 지표예요. 노드가 연결이 많은 노드는 중요한 노드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밖에 있는 점들은 전부 디그리가 1이고요. 왜냐면 지금 주변에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엣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니까 디그리가 5입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5라고 표현해놨고요. 이 디그리도 이제 인접평렬로 이제 공식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평 i 번째 노드의 디그리 이거를 KI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행렬 합을 한 거예요. 그 i 번째 행에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 그래프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주황색 사람의 디그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주황색 사람의 지금 디그리 몇이죠? 2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행을 싹 더해주면은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잖아요. 그래서 디그리는 이런 식으로 행렬 연산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을 다 더하는 걸로. 행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는 걸로. 그 다음에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의 모든 인접 행렬에 원소를 다 더하는 거는 이제 모든 모든 디그리 KI를 다 더하는 거랑 같고요. 그게 이제 EM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개수 곱하기 2가 됩니다. 왜냐면은 인접 행렬에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봤듯이 대칭 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엣지인데 근데 대칭 행렬이라서 한 번 여기 나오고 한 번 여기 나오고 하니까 두 배로 세지거든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디그리 수가 EM이 되고요.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쪽 디그리랑 그다음에 나가는 쪽 디그리를 따로 셉니다. 그걸 인 디그리라고 하고요. 방향 그래프에서 가서 볼게요. 네. 지금 이 초록이 지금 들어오는 노드 수가 몇 개? 들어오는 엣지 수가 몇 개죠? 들어오는 엣지 수 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로 합을 하면은 세로 합을 하면 이렇게 인 디그리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나가는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로 합을 하면 이게 아웃 디그리는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 디그리는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아, 지금 첨자가 달라요. 네. 식이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J에 대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아웃 디그리는 I에 대해서 지금 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 디그리랑 아웃 디그리를 계산을 하고 음, 인 디그리의 합은 M입니다. 네. 인 디그리의 합도 M이고 아웃 디그리의 합도 M이에요. 왜냐면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똑같은 엣지가 두 번 세졌는데 지금은 똑같은 엣지가 한 번 세지니까 그래서 인 디그리 합은 M이고 이거는 이제 네, 아웃 디그리 합도 M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 이걸 뭐 할 거냐면은 잠깐만 스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노드마다
디그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래서 디그리를 쫙 다 올려볼 거예요. 그 히스토그램 그리듯이 디그리를 올려볼 거거든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얘가 오니까 5 하나 있고 나머지는 1만 4개 뭐 이런 식이겠네요. 아 잠시만요. 잘못 그렸다. 디그리 1인 것만 4개 있으니까 1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디그리 5인 거 하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그리의 분포가 그려지겠죠. 이거를 이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3주차쯤 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인스타그램에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내 팔로워 수가 자동으로 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친구 네트워크가 뭐 네트워크가 1000명을 포함하든 10,000명을 포함하든 나의 친구 수는 변함없이 뭐 그대로 한 10명, 20명 근처에서 머무는 거 이런 성질이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이제 n이 늘어나도 이제 평균 디그리, 민 디그리가 유지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스파스 이런 네트워크를 또 희소하다고 부르고요. 왜냐면은 n이 늘어날 때 이제 0만 많아지니까 1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접행렬에서 그래서 스파스하다고 부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스파스한 성질을 띱니다. 원래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안 넣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 노드가 전체 노드가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가능한 노드의 개수는 노드에서 이제 2개를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 어, n choose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노드의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전체 노드의 개수고 그다음에 아까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 m이 실제 노드의 개수라고 했었죠. 어, m이 실제 노드의 개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밀도라는 걸로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생성된 엣지 수가 가능한 만큼 최대한으로 생성될 수 있었던 엣지 수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덜 차 있냐. 그래서 밀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스파스도 사실은 어, n이 커질 때 이 밀도가 이제 이 밀도가 0으로 가면 이제 스파스하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패스는 이제 노드 i에서 j까지 가는 길 중에 그러면은 이제 1번 노드에서 이렇게 4번 노드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이어져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 노드에서 4번 노드까지 갈 때 뭐 1, 2, 3, 4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 2, 4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가지고 1, 2, 뭐 3, 2, 뭐 4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패스는 그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워크라고 하는데 패스는 워크들 중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 것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턴스는 이 패스 중에서도 제일 짧은 쇼리스트 패스를 이제 디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가 이제 1, 2, 4니까 디스턴스는 2겠네요. 2번 가면 이제 1에서 4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계산은 안 할 건데 어,
I에서 J까지 가는 워크의 개수가 몇 개 있냐? 아, 길이가 R이 이제 워크의 개수는 이제 인접행렬 A를 R 제곱한 다음에 그거의 I J번째 원소를 보는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증명은 안 할 건데 행렬 연산하는 걸 예시로 한번 또 소개해 봤고요. 아, 아,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전 버튼 어디? 아, 네. 아, 질문이 아, 그거는 무방향 네트워크에서 패스는 존재하고요. 좀, 제가 좀 그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네. 아, 1, 3, 2, 3, 4. 음, 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이 없어도 이제 이렇게 왔던 길을 그러니까 처음 왔던 노드로 되돌아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워크고 이런 것만 이제 이런 것만 이제 패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딥하게 할 줄 시간이 남을 줄 몰랐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덜 보고 있네요. 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냐를 볼 때 중심이 되는 노드로부터 이제 말단이 되는 노드로부터까지 이제 제일 짧은 패스의 거리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레디우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는 레디우스가 되게 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노드 수는 같거든요. 두 그래프 노드 수가 같더라도 이제 노드 수로만 보면 이제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레디우스로 보면 이제 얘는 연결이 되게 짧은 이제 네트워크구나 이런 거를 이제 네트워크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시간이 지금 살짝 남아가지고 지금 못다 했던 말 잠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약간 주교재가 범위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약칭 A, A, A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D로 시작하는 사람 해가지고 22년에 낸 책이라서 이거를 제가 약칭으로 그냥 AD 2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게 주교재긴 한데 어 요게 이제 네트워크 기초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요거 뉴만 요 책을 메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요 책을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3주차 마지막부터 이제 주교재를 쓰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다음 이번 주 목요일 아니야 다음 주 목요일에 발제하신 분들은 거의 이 유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 말씀드리려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 못 드렸던 게 이렇게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뭐 데이터를 네트워크화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이제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그걸 또 테이블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노드의 뭐 디그리가 몇이다. 지금 예시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좀 설명한 지표가 지금 디그리밖에 없으니까 디그리 레이시로 드는 건데 이 노드가 디그리가 몇이다 아니면은 뭐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노드가 중요도가 몇이다 이런 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테이블 데이터 안에다가 피처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래프에 특화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프를 잘 도출했더라도 그래프에서 이제 특성들만 뽑아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테이블 데이터에서 잘 돌아가는 엑지 부스트 뭐 이런 부스티드 트리 계열 모델 이런 거 막 써가지고 하는 게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막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들 학술 OT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 저번에 못 오신 간사님들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간사를 맡게 된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하고 이제 4학기 올라가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익훈 교수님 연구실 밑에 있는데 진익훈 교수님께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도 네트워크 쪽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아서 잘 공부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연구도 하고 직접 데이터도 분석을 해보고 혹은 뭐 통계 수업도 더 많이 듣고 뭐 그러한 입장으로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 이 내용에 관해서나 혹시 대학원 관련해서나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여쭤보셔도 되고요. 네, 앞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진익훈 교수님 이제 석사 3학기 올라가는 유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ESC 31기장, 32기 회장을 맡았었고, 이번에 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인과 추론이랑 네트워크 데이터 좀 결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고, 앞으로 상윤 간사님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저희도 저희가 연구하는 특정 분야가 아니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서 좀 이제 듣는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서 질문도 좀 많이 드리고 뭐 피드백 해드릴 게 있으면 피드백 해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 목요일 날 침바가 있어서 이제 8시에 그 뒤풀이가 있고 그 전에 일찍 만나셔서 이렇게 활동 시작하시고 8시에 이제 뒤풀이 장소로 다 같이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제하는 날짜는 곧 공지 올려드릴게요. 오늘 세션 수고 많으셨습니다.